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6개일 때 범위 구하세요. 자, 얘를 양수라고 주는 이유는 절대값. 얘를 양수라고 안 줘버리면 뭐 만약에 0이 와? 그러면 해가 없고 또 음수가 들어와도 얘는 해가 없는 거거든. 무조건 뿔마 붙이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요런 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양수를 좀 넣어놓은 거예요. 일단 그러면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큰 절대값 기호를 보면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얘지. 요 놈의 범위를 적어줄 수 있겠는데 절대값이 a보다 작으려면 요 사이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더해 놓을게. 2를 더하면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요. 자, 양수 A의 범위. 우리가 얘는 이제 좀 생각해야 돼. 지금 얘는 사실 1 넣으면 양수고 또 엄청 큰 수, 뭐 5, 6, 7 이런 정도만 넣어도 음수 나오지. 그러면 항상 만족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만약에 지금 첫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서 이쪽도 해가 생길 것 같으면 지금 그림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좀 숫자로 좀 생각해 볼게요. 예시야 예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양수에서도 3과 5 사이에 하나, 음수에서도 둘 사이에 하나 해서 등호 빠져 있으니까 하나, 둘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올 수 있죠. 또는 얘가 6으로 좀 더 커졌어. 알았어. 6으로 좀 더 커지면 마이너스 6 해서 얘도 마이너스 6 하면은 요렇게. 그럼 어쨌든 두 개씩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6개 될 수 있는 거지. 요런 경우 가능한 거야.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놈 범위가 0보다 작아버려서 사실 뭐 0일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0보다 크다. 좀 이따 생각해볼게. 그럼 얘가 0보다 작아버리면 뭐 음수, 얘는 이제 음수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숫자를 같이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는 항상 성립하거든. 그럼 얘는 이쪽만 보면 돼요. 이쪽만. 이쪽만 보면 되기 때문에 한번 써주면 절대값 x가 a 플러스 2보다 작은 거 여기만 해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구호를 다시 좀 더 풀 수 있다. 그럼 요 범위는 정확히 원점의 대칭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몇인지는 몰라도. 그럼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 숫자를 몇 개 넣어보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도 되고요. 1, 2. 이 친구들은 홀수겠지. 요런 건 안 된다는 소리야. 요런 건 안 된다는 소리죠. 홀수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0이 들어가도 a가 2라고 해도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이때는 0이 빠진단 말이야. 0보다 크다? 그러면 등호는 저로 들어가야 돼. 등호는 1로 들어가야 돼요. 이 상황은.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어차피 얘는 0 안 되거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면 실제로 a가 2일 때는 해보면 돼. a가 2일 때는 해보면 보여줄게.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그려가지고 절대값이 0보다 크니까 얘는 빵꾸 나서 빠져야 되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2, 1 양수에 1, 2, 3 6개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케이스예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1번, 3번에서 봤을 때 되는 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정해주려면 정수가 6개 나오려면 얘를 0은 안 들어가고 1, 2, 3인 거지. 1, 2, 3. 그럼 한쪽에 3개씩 들어가야 맞겠는데? 대칭을 생각해보면 한쪽에 3개씩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가 지금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4고 여기도 얘를 해주면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야겠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3개인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3개네요.
그러니까 한쪽에 3개야지 6개지? 그럼 얘가 지금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여기가 a 플러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얘가 0하고 1 사이인데 자기 자신을 포함 안 하기 때문에 0은 돼도 돼요. 0 가능하고 1, 2, 3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니까 a 더하기 2의 범위는 3하고 4 사이인데 4에는 들어가도 되죠. 요걸 풀어주면 얘는 2를 빼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다시 반대로 쓰면 1과 2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2 더하면 똑같죠. 그러면 둘이 똑같은 소리 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지금 셈이 양수만 체크하는 거야. 오른쪽에 3개면 뒤집어서 왼쪽도 3개일 거니까 굳이 얘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 0 포함이냐고? 0보다 크다 할 거니까 어차피 다 빵꾸라서 우리는 1, 2, 3, 3개를 꼭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안 되죠. 1 되면 안 되고 얘는 어떤 수보다 작다니까 4보다 작은 건 되는 거지. 3까지 하려면 이렇게 하나로 끝나요. A 범위 됐죠?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고요. 그래도 다음 페이지 몇 번? 여기 괜찮아 보이네. 넘어가죠. 여기도 괜찮아 보이네. 여기 설명해 줄게. 자, 이 개념 5번, 6번 비슷비슷한데 특히나 이 친구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우리 나머지 정리처럼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근의 분인데 우리가 지금 다 있을 때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자,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13, 14, 15번은 이제 문제에서 해주는 얘기가 여러 개 있겠지만 일단 하나 풀어볼게요. 방정식의 두 근. 방정식의 두 근은 다음 유형도 똑같지만 함수랑 x축의 교점의 x좌표 그걸로 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면 이렇게 그리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이 두 개란 소리죠. 부호가 서로 다르고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런 상태야. 그래서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다 하면은 사실 얘는 그림 필요 없지만 생각해 볼게요.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뭐 절대값이 크다 하면 많이 쓰이는 것이 두 근의 합, 곱, 그리고 필요하면 판별식이에요. 이 정도 생에는 좀 외워놓고 가도 좋고 여기서 말하는 조건을 얘네들로 다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은 합도 할 수 있어. 두 근의 합은 얘인데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m은 2분의 3보다 크다. 풀이 정리도 잘 해야 될 거야. 여기 문제. 그 다음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생겼는데 부호가 다르다 했기 때문에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놓고 해를 적어주면 사이, 둘 사이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 두 근의 부호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원래는 판별식도 쓰는 게 맞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지금은 왜 필요 없냐면 이 뒤에 파트랑 연관된 내용이야. 두 근 사이에 어떤 수를 알고 있으면 필요 없어.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다는 것은 지금 말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음수와 양수 사이에 누가 지키고 있죠? 중간에 0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두 수 사이에 누구를 알고 있어? 그런 판별식 필요 없어. 자, 이것도 뭔 소리냐? 접하는 경우가 있고 안 만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얘는 봐봐. 예를 들어서 중근이 3이야. 3과 3 사이에 누가 있게? 없어요. 우리 3A와 B 사이에 하면 둘 제외야. 둘 제외하고 사이에 있는 걸 골라야 돼. 근데 3과 3 사이에 아무도 없지.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자,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는 것은 얘는 아니네요. 다음 이 친구는 부호를 언급하는 근을 가지질 않아. 얘는 허근을 가지잖아. 허근은 부호를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무조건 요 상황이네. 교점 두 개, 실근 두 개, 다른 거. 그래서 판별식이 필요 없어요.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0도 아니야, 0보다 큰 상황뿐이니까 쓸 필요가 없단 소리야. 근데 지금 요 내용을 내가 몰랐어. 그럼 판별식을 써볼게. 놓쳤어. 잘 몰라가지고 놓쳤어요. 마음대 적어볼게. 잘 봐봐. 썼더니 지금 요 문제에서는 얘 어차피 제곱하면 0이나 양수 나오죠. 얘는 어때? 지금 이 문제에서 요 친구 부호가 어때? 음수지? 요 음수잖아. 걷다가 마이너스 하고 하면 플러스죠. 그럼 0이나 양수에 몇을 더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크겠네. 이렇게 숨겨놓기도 해요. 어차피는 안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안 써도 되게 만들어놨지? 항상 0보다 큰 상황이거든. 그래서 판별식 생략하고 둘의 공통범위 구하면 끝나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세 가지란 소리지 안 쓸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수의 개수였으니까 2분의 3보다 크고, 우리 요 사이에 있는 정수 체크하니까 1, 2, 3이 아니라 1은 안 되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개념 설명 좀 해야 돼. 그럼 18번 해줄게. 자, 처음에 좀 외워서 해도 돼. 외워요. 이 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이런 것처럼 근들 사이에 어떤 수가 더 크고 작은지 이런 대소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지금부터 설명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구나 라고 좀 판단을 좀 할게요. 이걸로 어떤 수가 더 크고 작고 그런 대소관계를 나타내줄 때 요 유형이구나 해서 세 가지 체크해야 돼요. 세 가지. 세 가지 체크해서 외워가지고 좀 써먹게. 아까는 합, 곱의 판별식이었다면 이제 좀 달라요. 사실 저것도 이걸로 풀 수 있어. 얘가 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 세 가지는요. 쌤이 고등학생 때 나의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여기서 얘는 필요 없고 앞에 글자만 근에 불리는 한판 대결이다. 근에 불리는 한판 대결. 한판 뜨자고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는 거야. 절대 까먹지 않아요. 이거 세 개를 체크해서 문제 푸는 거야. 없어. 세 가지. 함수값,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한판 대결을 기억하려면 이 순서가 괜찮겠지? 자, 그리고 이유도 차차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대칭축, 미안해요. 판별식이야, 판별식. 두 근 사이의 수를 알 때 방금 했던 얘기예요. 여기까지 같이 기억할게요. 이렇게 두 근 사이에 어떤 수를 알고 있을 때 판별식은 필요 없어요.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야. x축하고 위치 관계가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요 경우만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셋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얘기뿐이니까 뭔가 더 쓸 필요가 없어요. 써봤자 우리가 찾는 범위에 훨씬 넓은 범위가 나와. 또는 아까처럼 항상 성립하던지요. 그래서 내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식이라서 도움이 별로 안 돼. 해봤자 넓은 범위가 나와서 어차피 공통 범위를 찾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자 하다 보니 또 대칭축은 그래도 일단 쓰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아. 판별식을 안 쓸 때 대칭축도 많이 안 쓰거든. 그래도 같이 일단 연습을 해볼게. 대칭축은 버리지 말게요. 써야 될 수도 있어.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나 가야 나오는데 아예 필요 없다고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으로 요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볼 거야. 자, 이제 문제 해볼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4보다 작다. 그러면 또 그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fx라고 해. 그리고 y는 0이라는 x축이랑 교점의 x좌표. 그래서 그림을 대략 그려놓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x좌표가 두 근이죠. 얘네들이 모두 4보다 작아? 그럼 4가 어디 있어야 될까? 둘 다 4보다 작으면 4는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이죠. 어딘가에 표시를 해요. 표시.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봐볼까요? 첫 번째 함수값. 일부러 fx를 잘 잡아놓은 거야. 내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함수값 조건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요 점에 y좌표를 써주면 좋아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씩 걸러 나갈 거거든. F4 이 점의 y좌표죠? 부호가 어떨까? 0보다 크다. 계산은 이따 할게요. 찾는 거 연습 좀 하고. 두 번째 판별식 써야 돼. 판별식은 두 근 사이에 알 때예요. 요런 거 알고 있어도 써야 돼. 두 근 사이에를 알고 있을 때 안 쓰는 거지. 근 밖에 있는 놈들은 써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왜 세 가지를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 자 F4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런 애들도 살아있는 거거든. 이렇게요. 두 근 모두 4보다 큰 것도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조금씩 다 걸러내야 돼요. 자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은 0보다 기본적으로 크단데 같을 때는 문제마다 내가 직접 판단해야 돼. 이게 좀 어려워.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판별식이 0이라는 건 중근이지. 자 그럼 자기 자신이 이제 판단하는 거야. 두 근 모두 4보다 작은데 그거 같아도 돼? 물어보면서 해야 돼. 4보다 작은 두 수 똑같아도 돼? 되죠. 3, 3 이런 거 되는 거거든. 그래서 판별식은 여기까지 0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라는 것은 이제 써야 돼. 추계방정식 공식 이제는 써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대칭축 써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 지금은 얼마가 들어오냐면 대입해보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지금은 a지. 이 축이 지금은 a야. 공식이 저런 거지. 이 친구가 4보다는 작다. 요거 써야지 얘가 탈락돼요. 얘는 4보다 크거든. 이해되지? 얘는 축이 4보다 커. 그래서 얘 4보다 작다까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을 딱 걸러낼 수 있어요. 판별식을 안 쓰면요. 판별식을 안 써버리면 이제 안 만나는 친구도 생겨. 이렇게. 요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얘는 근 자체가 없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답이 된다. 이제 계산해 볼게요. F4 그리고 일단은 뭐 정리하고 말고는 자기 마음인데 여기까지 해놓을게요. 판별식 한번 써보면 짝수 공식으로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B는 지금 이런 조건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A가 4보다 작다 했네. 오케이. 원래는 공통범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수 A, B의 순서쌍이거든. 그러면 자연수 A, B의 순서쌍이면
요 정도는 만들어가 볼까 그냥? 4보다 작은 수. 뭐 그래봐야 요 정도거든요. 그래봐야. 한번 넣어보게. 넣어서 해보죠. 자, 3 들어가면 근데 얘는 잠깐만. 작다가 아니라 크다지. B가 크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다 되고요. 여기 3 들어가면 9 이하네요. 그러면 1부터 9, 9까지. 2 들어가면 얘는 음수니까 괜찮네. 2 들어가면 4 이하. 자연수 4개. A가 1일 때 1 들어가면 여기 하나. 그래서 9, 4, 1 더하면 순서상 14개 나와요 지금 답이. 그래서 요거 연습해야 돼. 자, 똑같이 해볼까? 18번 18번까지 하고 한번 멈출게. 그림을 또 그려요. 자, 이 친구를 fx를 하자. 그래서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중에서 하나만이 여기에 있을 때 그러면 근부터 구해줘. 그래서 요거구나. 일단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단 소리구나. 그러면 자, 두 근 중에 한 근만이. 그럼 봐봐. 한 근이 둘 중에 작은 근이 얘네 둘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 작은 근이 얘네 둘 사이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큰 근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큰 근이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지. 자, 나누기 싫단 말이야. 원래는 막 마이너스 2 넣고 1 넣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함수값 조건에서 두 가지 상황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얘는 y좌표 양수, 음수. 얘는 음수, 양수. 뿔마 맞뿔. 둘이 부호가 다르네? 곱해버릴까? 곱해버릴까요? 뭐라고 할까요? 곱하면 0보다 어쩐다? 작다. 그러면 둘 한 번에 쓸 수 있는 조건이야. 안 그러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동시에 만족하고 또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거 언제 다 해.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번에 쓰면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은, 자, 판별식은 어쨌거나 두 수 사이에 하나 알아. 두 근 사이에 하나 알아. 안 써도 돼요. 필요 없고. 세 번째 대칭축은, 자, 대칭축은 얘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아니지. 몰라. 1보다 작은가? 몰라. 1이 여기 있으면 괜찮겠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대칭축도 없어요. 그래서 습관은 이렇게 좀 챙겨놔야 돼. 그럼 이 문제는 하고 보니까 쉬운 거야. 하고 보니까 풀이가 짧죠. 요거 하나 하면 끝나. 마무리 해볼게. f-2 자, 4 더하기 4 요거여서 얘는 k제곱 4k 4 빼기 요거고요. 1 넣어주면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지금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인데,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또 이제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2차 부등식은 판별식도 많이 써줘야 돼.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실수범이기 때문에 허근이 잘 나오거든요. 자주. 판별식 써볼까요? 판별식. 절반 2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0보다 적자. 계산 잘못했네. 4 빼기 말해줘. 같이 좀 해줘. 여기죠? 4, 8 같이 하자. 계산. 그럼 얘는 6. 자, 절반 2의 제곱 4 빼기 6. 요거 음수네? 그럼 얘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단 소리지.
무조건 요 함수 값들은 다 양수예요. 그럼 양변을 얘로 나누면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얘 무조건 양수야. 응? 아예 뭐 질문한 거야? 아니 대답을 얘는 무조건 음수는 아니야. 모든 이차 함수는 언젠가 x축 위로 올라와요. 무조건 음수는 아니야. 근데 이거 양수는 이것도 양수는 명수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지. 그러니까 얘는 나는 그거 말한 줄 알았어.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한 줄 알았고 다시 정리해줄게. 요 놈은 플러스도 같고 마이너스도 같겠지만 지금은 마이너스를 구하는 거지. 나는 이제 얘 전체에 대한 얘기하는 줄 알고. 어쨌든 요거 풀면 되죠, 그렇지? 0보다 작은 음수 풀면 돼. 우리 지금 둘 다 다른 얘기하고 있었어 서로. 얘는 인수분해가 되고 0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사이죠, 사이. 여기서 끝나. 그래서 뭐 물어봤죠? 자연수의 합. 자, 자연수는 1, 2 더하면 3. 합은 3이에요, 3. 1번.